1889년 프랑스의 시골 마을 클레르몽페랑에는 파산 직전에 고무 공장을 물려받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 앙드레 미슐랭은 공학도 출신의 치밀한 설계자였고 동생 에두아르 미슐랭은 화가 출신의 감각적인 경영자였습니다. 당시 그들이 마주한 숫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을 통틀어 자동차는 고작 3,000대뿐이었고 도로는 포장조차 되지 않은 진흙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타는 것을 목숨을 건 도박이라 생각했습니다. 타이어가 팔릴 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앙드레 미슐랭의 머릿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한 기묘한 재무제표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팔리지 않는 이유는 차가 없어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멀리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타이어 제조공의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건드려 물리적인 이동을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타이어를 마모시켜 교체 주기를 앞당기겠다는 지독하리만큼 치밀한 마케팅 설계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식업계의 성경이라 불리는 미슐랭 가이드 뒤에 숨겨진 고도의 자본주의적 전략과 그 별점 하나에 목숨을 건 셰프들의 잔혹한 서사를 해부합니다. 1900년 미슐랭 형제는 1차 가이드북 35,000부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당시 가이드북에는 맛집 정보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 타이어 교체 방법, 가솔린 주유소 위치, 그리고 길가에 널린 수리점 목록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운전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도시 밖으로 나가라. 운전자가 멀리 갈수록 타이어는 닳고 미슐랭의 매출은 올라가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앙드레 미슐랭은 자신의 가이드북이 한 수리점에서 작업대 다리를 괴는 용도로 쓰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무료로 주는 정보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1920년 가이드북을 7프랑이라는 가격에 유료화합니다. 동시에 그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인 식욕을 가이드북에 이식하기로 결정합니다. 단순히 어디에 식당이 있다가 아니라 이 식당은 일부러 찾아갈 가치가 있다는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술가적 기질을 가졌던 동생 에두아르는 식당을 평가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관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음식을 먹고 치밀하게 점수를 매기는 미스터리 쇼퍼의 시초였습니다. 1926년 맛있는 식당에 별을 하나 주는 시스템이 시작되었고 1931년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삼성 시스템, 즉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의 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들이 정의한 숫자의 의미는 무서웠습니다. 원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 투스타는 멀리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 그리고 영광의 쓰리스타는 오직 이 요리를 먹기 위해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타이어 회사 미슐랭에게 쓰리스타 식당이 전국에 많아진다는 것은 수만 명의 자산가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타이어를 소모한다는 경제적 수익을 의미했습니다. 미슐랭은 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익명성과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조사관은 자신의 직업을 가족에게도 비밀로 해야 했고 식사비는 반드시 본인이 지불했습니다. 이 지독한 집착은 미슐랭 가이드를 단순한 홍보물을 넘어 전 세계 셰프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밤의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성, 즉 쓰리스타라는 숫자는 셰프들에게는 신의 영역이었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보장하는 보증수표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미슐랭의 별점은 셰프들에게 영광인 동시에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쓰리스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1인당 수십만 원의 식사비를 받아도 최고급 식재료비와 수십 명의 전문 인력 인건비, 그리고 완벽한 인테리어를 유지하다 보면 실제 수익률은 5% 미만으로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숫자의 공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별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매출의 25%에서 50%가 증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2003년 프랑스의 전설적인 셰프 베르나르 루아조는 자신의 식당 점수가 하락할 것이라는 루머를 접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별점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목숨보다 무거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의 천재 셰프 마르코 피에르 화이트는 나보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며 쓰리스타를 반납하고 은퇴했습니다. 화려한 미식의 축제 뒤에는 누적 적자 20억 원, 30억 원을 견디며 별점을 지키기 위해 영혼을 갈아넣는 셰프들의 처절한 사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미슐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책의 시대가 저물자 그들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로 가이드 발간 지역을 넓히며 브랜드의 권위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고히 했습니다. 2016년 서울판이 처음 발간되었을 때 한국 외식 산업은 요동쳤습니다. 단순한 맛집 소개를 넘어 미식 관광이라는 거대한 신사업이 창출되었습니다.
지자체들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미슐랭 가이드를 유치하려 줄을 섰습니다. 미슐랭은 이제 단순히 타이어를 팔기 위해 맛집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미식 소비의 데이터베이스를 장악한 빅데이터 기업이자 한 국가의 관광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최신 지표는 놀랍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타이어 시장 점유율 1위를 다투며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를 상징하는 그린스타를 도입하며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까지 선점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공장에서 시작된 이들의 집요함은 13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의 식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회사 미슐랭이 만든 빨간 책자. 이것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미지 세탁이자 가장 영리한 수요 창출의 사례입니다. 그들은 고무 냄새 나는 거친 공장의 이미지를 파인 다이닝의 우아함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아함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기꺼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이 매긴 별점이라는 숫자가 과연 수십 년을 인내해온 요리사의 땀방울보다 가치 있는 것일까? 자본이 만든 권위 앞에 전 세계의 주방이 획일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슐랭이 설계한 이 거대한 미식의 미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맛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타이어 회사가 정해준 숫자를 추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혁신적인 마케팅 제국은 과연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그 권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림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하시고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